자, 시장의 흐름은요, 대단합니다.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횡보의 기준이 잡혀 있었죠. 요 횡보의 기준.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또 미국 다우지수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우리나라만 횡보. 사실상은 주가 부양책을 정부 정책으로 내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전 국민이 다 주식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닌데 웬 주가 부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주식시장에 발을 담궈 놓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이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써서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들어 올려 주겠다. 그게 정부의 정책의 의지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총선 지나고는 또 제자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하고 인위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놔라 이건 아닙니다만 똑같이 흘러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정부의 정책 기준이 저 PBR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2월 중으로 저 PBR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만들겠다? ETF 상품을 만들고? 에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옳죠. 지금 저 PBR을 떠나서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이런 업체들,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런 쪽의 흐름이 일단은 강력하게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2014년도의 제도의 기준인데 유보액 기준. 그러니까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해서 일본, 미국 또 대만까지도 이렇게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폐지 전에는 15%의 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면제해 주다 보니까 2020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요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런 쪽의 기준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써라.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견인이 됩니다. 만약에 유보금을 계속 나는 쥐고 있을 거야. 그러면 세금을 부활을 시켜서 세금을 내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윤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에 그때는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내놔도 좀 될 수준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월 한 달에 너무 많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10월 한 달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종가가 시장 기준의 종가가 2277까지 밀렸었어요. 그 흐름. 거기서부터 시장은 13.75% 올라왔고요. 1억 원의 가상계좌의 상승률은 19.16%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가 하이닉스 과도하니 시장 조정이 과도하니 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을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주력주에 압축을 합시다 해서 하이닉스 55%, 자동차 25%, LG화학 15%, 한미반도체 5% 이렇게 비중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2월 달에는 어떻게 했어요? 1월 달에 또다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월 달에만 13%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는 1월 달에 오히려 8%, 9%가 밀렸습니다. 결론은 과도하다. 그럼 2월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짤까?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까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화학 15, 그리고 삼성전기 10%, 한미반도체 5% 이렇게 넣어놨어요. 결론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다음에 강보합 수준이지만 LG화학과 현대차가 들어 올려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5.6%. 시장도 뭐 어마어마해요. 3.77. 그러니까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력주를 이렇게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현대차, KB금융 날아가는데 동반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쭈삣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력주의 수익도 놓쳐 거기다가 변동성 매매 종목도 수익을 다 놓쳐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주력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일본이 PBR이 1.4배, 2.47배, 미국이 4.7배니까 이에 맞게 우리도 저 PBR 종목군들 들어 올려줘야 된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ETF 상품 사서? 그건 아니죠. 미국 쪽의 초강세 흐름이 MS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 정도로 메타가 하루에 20%의 폭등이 나왔죠. 금요일 날. 그런 흐름.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알파벳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구글. 요 순위를 지금 아마존하고 알파벳하고 순위를 좀 잘못 놓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긴 상태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요거 좀 잘못 놓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기준에 MS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는데 PBR이 12배예요. 거의 뭐 13배죠. 애플은 38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47배예요. 삼성전자가 1.47배, 48배 정도 합니다. 결론은요. 저 PBR 그럼 삼성전자 못 가란 얘기잖아. 하이닉스 못 가란 얘기죠. 아니 왜 정부의 정책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시장을 견인하고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럼 주주환원 정책을 각 기업별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라. 그 이유는 예전 뭐 군사정부도 아니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그거 세금 다시 매길까? 세금을 다시 설정할까? 싫지.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주가를 부양하라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대로 시장에 강세를 띈다는 거지. 저 PBR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9%까지 올라왔었어요. 전체 시장에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26.5%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걔네는 눌리고 저 PBR 종목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계가 있죠. 한국전력 적자인데 PBR 0.3배라고 해서 한국전력 그러면 들어 올려야 돼요? 지주사가 자기 사업도 없는 지주사가 PBR이 낮다고 해서 지주사를 들어 올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논쟁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결론은 정부가 시장을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거고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 게 아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분에 불법적인 요인이 제한적이다. 면죄부를 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어떤 게 나와요? 그렇죠. 대국민 관련 사회 환원 정책 또 주주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순위 1순위로는 우리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의 1순위의 기준은 주주환원 정책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KB금융처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등락 유례 범위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당연히 8만 원 넘기면서의 흐름이 슝슝슝. SK하이닉스는요. 당연하죠. 미국장에 빅테크들이 그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면서 시장의 지수가 견인될 수 있다? 절대 삑삑삑. 그럼 정부 금융당국 윤정도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결론은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